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파견교사 오주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모두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어찌 보면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과 삶의 지혜를 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대입상담센터에서는 대입상담교사단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준비를 위해 대학 입학 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본 강의가 고3 학생들을 상담하시고 지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화면에 대해서는 지금 가독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PT 화면을 전체 풀샷으로 잡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자료는 2021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과 대입정보 119 자료집, 교원역량 강화연수 고3 자료집의 내용들로 재구성되어서 안내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추후 발표되는 대학별 모집 요강을 통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강의는 일반 학생, 일반 전형 위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 전형 또는 의치한 계열 등 다른 경우에는 추후 어디가 포털 사이트에 있는 대입정보 119 자료집,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자료집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 강의의 구성은 우선 대입 전형 수립 체계 과정에 대한 내용들과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에 대한 얘기, 또는 올해 대입 전형의 주요 사항, 그리고 대입 전형의 이해 및 전형 유형별 특징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현장의 준비 부분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학 입시의 환경 부분인데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부의 발표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고3 고등학생들의 감소 추이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학령 인구가 전년도 교육 통계 자료에 의하면 5만 6천 명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고3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4년제 대학의 모집 인원은 419명이 감소를 하고요. 추세에 맞춰서 반면에 전문대 모집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대학의 정원은 줄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도 해보았습니다. 진학률이죠. 진학률 관점으로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수능 응시, 즉 졸업생들이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입시에 같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인원들로 맞춰서 볼 때 2020 졸업, 올해 졸업한 학생들의 상황입니다. 수능 응시생, 그리고 진학률, 이것도 통계에 나와 있는 전년도 통계의 기준으로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70.4로 똑같이 같은 부분으로 보이죠. 그랬을 때 미충원 예상 인원이 이렇게 나왔고요. 올해 고3의 상황일 때 고3 재학생 수 43만 5천, 그리고 수능 응시생은 약 13만 가량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일반대 모집 인원, 전문대 모집 인원 합해서 전체 모집 인원이 되고요. 미충원 예상 인원이 이렇게 나오죠.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실제 대학에서 정보공시로에서 탑재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빠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3 학생들이 다른 루트로 또는 사이버 대학이나 각종 학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진학의 길로 이렇게 가는 사례들이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인원의 수치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대학마다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떤 대학들은 학생들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좀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고2 전국연합평가의 학생 수죠. 2017, 18, 19, 3개년치
지역별 학생 수, 응시 학생 수의 변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한 6개 학교가 줄었습니다. 네, 응시생.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2019년도의 감소율보다 2020년도의 감소율이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평가의 응시생이 차이가 있다. 6개 학교가 줄어서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수치의 인원인 40만 3천에서 지금 35만 1000명이 본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의 차이는 묵과할 수가 없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능의 상황을 한번 또 비추어 볼 때 2020년도의 응시자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수학 가형의 인원과 과탐의 인원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감소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1월 전국연합평가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였을까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형의 인원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상단이 올해 고3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과탐은 감소하는 추세가 있었다가 일단 보합세로 좀 바뀐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조금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은 이 모의고사 전체 인원이죠. 올해 졸업한 학생들일 때 학령인구가 6만 명 이상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학생의 모의고사 감소 인원은 5만 1000명 정도거든요, 지금. 근데 올해 고3은 5만 2000명 정도가 응시생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11월 전국 연합평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작년만큼의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수능에서의 응시 인원도 분명히 영향을 줄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하나의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학생 비율인데요. 보통은 모의고사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의 인원을 전체 응시생으로 잡는데 모의고사는 한국사의 응시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모의고사 시험을 보다가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또는 아파가지고 오후에 조퇴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덜어 잡히잖아요.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텐데. 그래서 1교시 일단 국어의 학생 수를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학생의 비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국어에서의 여학생 비율, 수학 가형에서 많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이 여학생의 비율이 지금 37.3, 36.8, 36.3으로 해서 감소한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수학 가형을 좀 반영하는 또는 자연계 쪽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 여대에서 학생 이제 모집하는데 또는 커트라인의 일정 부분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변화에서 최근에 일단 대입제도 개편 부분안이 나왔었죠. 그 부분에서 일단 추가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은 올해 주목할 부분을 이렇게 짚어보면 일단 학생부가 개편된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이제 글자 수의 감소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부담이 적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올해 뜨거운 감자죠.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의 과목의 모든 학생에 대해서 과목별 세분력 특기사항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이젠 조금 업무 아닌 업무 부담이 이젠 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소서나 추천서는 자소서는 현행과 같고요. 추천서는 폐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일부 대학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추천서의 공통 양식은 조금 변경이 있어서 추후에 또 다시 내용이 발표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내되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공정성 강화 방안이죠. 전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된 부분이고요. 2021학년도부터 바로 도입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 강화 방안 아까 좀 전에 표에서 1, 2, 3번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학생부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교과세 기재 표준안 보급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이루어졌지만 3월 이후에 아직은 안내된 사항이 없는 부분이고요. 올해 이제 고3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학생부를 작성하는데 또는 자소서나 또 추천서가 도입이 되어 있는 기간까지는 기재 금지 사항의 검증을 강화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불이익 조치도 철저히 하겠다라고 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아이들한테 정확한 안내, 기록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 또는 우리가 생명의 기록부 기재 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기록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괜히 또 뭐 학생들을 위해서라는 명제하에 저희가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을 어느 정도 넘는 그런 상황들은 절대 전개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 부분이죠. 그래서 면접만 실시했던 걸 서류 면접으로 실시하고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부분입니다. 일단 이 고교 프로파일은 폐지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고3 또는 담당 부서 업무가 조금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블라인드 부분은 서류 부분에 대해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서류의 블라인드 처리는 학교명, 특히 고교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학에 전혀 제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일단 교육과정에 또 취지도 있고 해서 교육과정 편제표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도 원하고 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안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과정 편제표 정도는 대학에 제공을 해서 또 유의미한 과정 고교 내에서의 유의미한 편제 상황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사회통합전형 도입 의무화죠. 예, 근데 이거는 바로 올해 고3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또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고른기회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이죠. 이 부분이 지금 입법 예고가 돼서 실제 법제화가 되는 경우는 한 12월쯤에 되게 되면 대학들이 2022 학생들 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전형 해당 대상 학생들 또는 고교 유형이 여기에 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발표 사항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개정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교과과정을 이제 운영을 한 아이들의 처음이 올해 고3 아이들이죠. 예. 그래서 일단 올해 아이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도입은 했지만 성적이나 산출 표기에서 이제 대학에 적용되는 부분은 아마 올해 고2부터 적용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올해 특징적인 부분은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성취도도 주지만 이 석차 등급이 병기가 돼서 제공이 됩니다. 대학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라는 표현보다 어떤 상황들의 입시 결과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예를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리게 되면 실제 하나의 고등학교의 예시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편제는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르고 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과목수 선택을 고교에서 뭐 2과목에서 또는 3과목에서의 선택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 해석의 관점이 생길 수 있지만 한 번은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정 고교 하나의 샘플을 이렇게 볼 때 지금 2019년도가 빨간색이고요. 올해 고3이 2020년도입니다. 일단 등급 구간별 학생 수는 줄겠죠. 왜 주냐하면 환경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의 학교들이 적용을 받게 돼서 등급 구간의 학생 수들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등급 구간별 비율이죠. 그 비율은 어떻게 되냐라고 예측을 해볼 때 상황은 다르지만 일단은 인문 쪽에서의 비율을 보면 뭐 4등급까지의 비율이 분명히 누적비도 적게 형성이 되는 상황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연계는 뭐 상위권의 비율은 줄지만 2, 3등급 쪽 또는 3등급대에서의 누적 비율이 크는 상황은 이 학교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이런 상황들을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거든요. 개정교육과정으로 올해 처음 이제 도입해서 들어온 고3 아이들은 과목 선택을 할 때 동일 교과군의
편성.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계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문계열 예전에 나누어져 있던 부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적 산출을 할 때 함께 산출을 했었죠.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은 없지만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아이들이, 대학의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아이들이 국영수가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성적들이 좀 인문계열보다는 좋게 나오는 경향성들을 좀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자연계열 쪽의 입시 결과, 인문계열 쪽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올해의 상황들의 특수성들을 좀 감안을 해서 진학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런 자연계열을 지원하려는 아이들의 국영수가 내신 때의 성적들에 좋은 아이들이 분포가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실제 대학에서 자연계열학과의 성적들을 커트라인은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적으로 이제 자연계열 아이들이 또 인문계열 쪽에 진학 또는 공통계열의 성격이 있는 학과들에 대한 지원도 고민하는 어떤 경향성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을 해서 학교 내에서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선생님들과 같이 의견 고려하고 같은 얘기들을 나누는 기회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 첫 번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을 다뤄봤고요. 대학 입학 전형 수립 체계 내용입니다. 대입 전형 4년 예고제 다 아시죠? 전년도에 4년 예고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고3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시와 정시의 모집 요강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근데 입시에 대한 99%는 기본적으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되는 고2 4월 말까지, 즉 5월 1일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1년 10개월 전에 발표가 됩니다. 이때 대학은 우리가 어떤 학생을 어떤 전형으로, 그리고 또 몇 명, 이런 구체적인 전형 방법에 대해서 픽스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보통 고2 학생들이 2학기 때는 자신이 주력 전형 입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주력 전형을 정해놓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화 4+2 체제죠. 뭐 이제 99 정권에서 이제 체계가 잡힌 부분인데요. 잘한 부분이죠. 일단은 이 카테고리 내에서 대학들도 전형에 대한 설계를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인 교과와 종합은 학생부 기반의 전형, 즉 내신의 베이스가 분명히 어떤 영향은 주는 전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 모집 시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올해 9월 수시 모집, 12월 이렇게 유지가 되겠죠. 이대로 진행되길 진심으로 또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태가 안정화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수시 모집에 대해서는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나 추가 모집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정시는 다르죠. 정시는 합격하더라도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어요. 등록을 하게 되면은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에 등록을 하려면 4년제 정시 등록 포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맨 아래 나와 있는 추가 모집 접수 기간들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지원이죠. 2020년도에 수능 지원자 인원이고요. 그 중에 수시 인원자, 지원자 대비, 인원자, 이제 수능 지원자 대비해서 비율입니다. 높죠. 학생들이 수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다 고민을 하고 수시 지원을 생각해서 실제 지원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1인당 지원 건수도, 횟수도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맞물려서 학생들의 지원 성향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수시에 대해서 맞춤형 준비도 하지만 실제 정시까지 갈 만큼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빨리 수시로 해서 대학 합격을 마침표를 찍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이 대학들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수시 지원횟수는 6회인데 그 외에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 성적 또는 자신의 진로에 맞게 이 대학들에 지원을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수 지원 금지, 지원 가능 횟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 횟수가 6회 초과된다라는 부분들의 이 아이들. 예. 일단 시스템은 나중에 이제 발표가 돼서 안내가 되긴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이중 등록 어마어마한 인원이 잡히죠. 이거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A대에 합격하고 B대학에 이제 충원 합격이 됐을 때 A대학에 의사 표시를 하지만 A대학에서 바로 폭이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학교가 B대학으로 얘가 이 학생이 이제 충원 합격이 돼서 거기에 등록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이중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가 됩니다. 단, 학생은 A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B대학에 충원 합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경우에 A대학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반드시 명확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물론 인원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또 안내들을 현장에서 많이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수시에 합격했는데 정시에 추가 모집으로 지원하는 학생, 정시에 등록했는데 추가 모집에 또 지원하는 학생,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꼭 아이들 복수 지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